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00년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난리가 납니다. 선수들이 새로 개장한 미닛메이드 파크, 당시 앨론필드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99년 팀 홈런이 168개였던 휴스턴은 2000년 249개로 내셔널리그 신기록을 세웁니다. 반면 팀 평균 자책점은 1999년 3.83에서 2000년 5.42로 오르는데요. 마운드가 붕괴한 휴스턴은 97승 팀에서 90패 팀이 됩니다. 특히 7승 16패, 6.65에 그친 호세 리마는 33경기에서 48개 홈런을 맞음으로써 1986년 버트 블라일레븐이 기록한 50개에 이은 역대 2위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블라일레븐이 271이닝 50개였던 반면 리마는 196이닝 48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닛메이드 파크는 중립구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장 첫 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유는 1999년까지 쓴 애스트로돔이 투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장이었다 보니 너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선수들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휴스턴 선수들은 새 구장에 적응을 했고 다시 93승을 올립니다. 개장 초기 가장 크게 오해받은 구장은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인데요. 베리 본즈가 스플래시 히트를 펑펑 때려내다 보니 사람들은 오라클 파크가 좌타자를 위한 구장인 줄 알았습니다. 신기한 건 그 구장에서 본즈만 신나게 홈런을 때려내고 나머지 좌타자들은 죽을 쓴다는 거였는데요. 곧 7m 높이의 우측 펜스와 맥코비만에서 불어오는 맞바람 때문에 좌타자에게는 최악의 구장임이 밝혀집니다. 빌 제임스 핸드북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 3년간 오라클 파크의 우타자 홈런 팩터는 100을 평균으로 했을 때 74인 반면 좌타자 홈런 팩터는 59에 불과합니다. 우타자도 홈런을 때려내기 불리하지만 좌타자는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오해를 받았던 구장은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매니 라미레스가 2001년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약했을 때 페네이 파크의 그린 몬스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11.2m의 그린 몬스터를 넘기는 일이 쉽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왼쪽은 펜스도 낮고 불펜이 앞에 당겨져 있기 때문에 우타자가 홈런을 치기에는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페네이 파크를 단단히 오해한 거였습니다. 역시 빌 제임스 핸드북이 제공하는 지난 3년간 홈런 팩터에서 페네이 파크는 우타자 홈런 팩터가 93이고 좌타자 홈런 팩터가 79로 좌타자가 홈런을 때려내기에 훨씬 어려운 구장입니다. 그린 몬스터는 높긴 하지만 홈플레이트로부터의 거리가 95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발사 각도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홈런을 때려내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추신수는 그보다는 페네이 파크보다 더 뒤에 있는 클리브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의 6m짜리 좌측 담장이 넘기기 훨씬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추신수가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밀어서 홈런을 친 것보다 페네이 파크 그린 몬스터를 넘겼던 장면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추신수가 보스턴에서 데뷔해 페네이 파크를 홈구장으로 썼다면 지금보다 성적이 더 좋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구장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건 알렉스 버두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버두고가 추신수처럼 페네이 파크에 딱 들어맞을 수 있는 좌타자이기 때문입니다. 버두고는 지난 8일 경기에서 진기록 하나를 세웠는데요. 1996년 모본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그린 몬스터를 넘어가는 홈런을 한 경기에서 2개를 때려낸 좌타자로 기록된 겁니다. 거구의 모본은 생긴 것과 달리 파워보다는 정확성이 더 뛰어난 타자였는데요. 몸쪽 공은 바짝 당겨 우측에 짧은 패스키포를 활용하고 바깥쪽 공은 밀어서 그린 몬스터를 맞히는 2루타를 양산해내는데 특화된 타격을 선보였습니다. 그린 몬스터는 라이너 타구의 경우 홈런이 될 수 있는 공도 잡아먹는 반면 단타가 되는 공을 2루타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밀어서 플라이볼을 만들 수 있는 좌타자의 경우 다른 구장 같으면 좌익수에게 잡힐 수 있는 공이 2루타로 둔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본은 보스턴에서 뛰는 동안 원정 경기 성적이 타율 2할 8푼 1리, 출루율 3할 6푼 7리, 장타율 5할 5리로 OPS가 0.87이었던 반면 페네이 파크에서는 특히 엄청난 숫자의 2루타를 만들어내면서 타율이 3할 8리, 출루율이 4할 2리, 장타율이 5할 5푼, OPS가 0.952였습니다. 2011년 보스턴은 새로운 모본을 영입합니다. 페코파크에서 40홈런을 때려낸 타자인 에드리안 곤잘레스였습니다.
보스턴 첫 해인 2011년 곤잘레스는 213개의 안타로 리그 1위에 오르고 45개의 2루타를 만들어냈는데요. 곤잘레스의 페네이파크 타율은 3할 4푼 7리, 원정 경기 타율은 3할 2푼 9리였습니다. 곤잘레스가 아쉬운 건 보스턴 입단 직전에 어깨 수술을 받아 파워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것과 이듬해 시즌 중반 칼 크로포드와 함께 다저스로 트레이드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저스의 27번 선수에서 보스턴의 99번 선수가 된 버두고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바로 모본, 추신수, 에드리안 곤잘레스처럼 타구를 반대편으로 보내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버두고는 그린 몬스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시프트에 적용되지 않는 좌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저스 시절 버두고에 대해 정말 놀라웠던 건 좌타자이면서도 좌안에게 약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버두고는 2019년 이후 좌안을 상대로 기록 중인 타율 3할 3푼 3리가 좌타자 중에서는 3할 3푼 6리인 찰리 블랙몬 다음으로 높습니다. 다저스가 버두고를 포기하고 무키 배츠 트레이드에 사용한 건 왼손잡이 외야수로서 더 뛰어난 코디 벨린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다저스는 베이스볼 아메리카 100명 명단에 투수 4명과 야수 3명을 올리는데요. 야수는 전체 1위를 차지한 코리 시거와 54위 코디 벨린저, 그리고 100위 알렉스 버두고였습니다. 시거는 94년생, 벨린저는 95년생, 버두고는 96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거가 2016년 신인왕이 되고 벨린저가 2017년 7위에 이은 신인왕, 그리고 2019년 MVP가 되는 반면 버두고는 2016년 100위에서 2017년 58위, 2018년 37위까지 끌어올리지만 정체가 되고 맙니다. 과연 버두고는 다저스가 기대한 타자, 아니 보스턴이 기대하는 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버두고는 자신이 배츠의 대체자로 자꾸 언급되는 것에 대해 나는 경기를 하러 왔지 배츠를 대신하러 온 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경기에서 뛰는 버두고의 모습을 보니 반가워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소식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트라웃이 5타수 4안타, 2홈런, 3타점의 활약으로 에인절스의 10대9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트라웃의 멀티홈런 경기는 통산 20번째로 이는 팀 세먼, 블라디미르 게레로와 함께 팀 타이 기록에 해당됩니다. 놀라운 건 트라웃이 아직까지 3홈런 경기가 없다는 건데요. 에인절스는 오타니도 홈런 포함 4타수 2안타 1볼넷, 2타점으로 활약했지만 5천만 달러 듀오인 푸올스와 업튼이 오늘도 좋지 못했습니다. 푸올스 영입은 그렇다 쳐도 저스틴 업튼 영입은 정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푸올스는 2021년, 업튼은 2022년 시즌이 끝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트라웃이 타율 3할 3푼 3리, 출루율 3할 8푼 3리, 장타율 7할 4푼 1리로 빠르게 자기 자리를 되찾은 반면 벨린저는 오늘도 장타를 때려내지 못하며 타율 1할 7푼 6리, 출루율 2할 3푼 3리, 장타율 2할 7푼 9리에 그치고 있는데요. 트라웃이 13경기 7홈런 14타점인 반면 16경기에서 2홈런 6타점에 그치고 있는 벨린저는 이러다 MVP 시즌 이듬해 최악의 성적을 내는 타자로 기록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지난해 다저스만 만나면 얼어붙었던 샌디에고는 오늘은 커비 H가 아니라 드류 포머런치를 마무리로 내고 승리했는데요. 지난해 다저스전에서 6승 13패였던 샌디에고는 지금까지 2승 2패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메이저리그 정리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